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이슈별로 종목별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분이 소개해주셨던 탑픽주들이 정말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 LS가 말씀해 주시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가까운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네. LS는 더 보유해 볼까요? 아니면 조금 수익을 좀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 보는 전략이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그러면 하면서요. 예. 한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직전 고점대가 뭐 20만 원대 근처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이제 LS 쪽과 이제 한진칼 쪽에 대한 뭐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뭐 큰 이상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법 개정의 수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2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쪽으로 좀 중기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끌고 가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안의 수혜주로 LS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전고점 한 20만 원 선까지 계속해서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두산 에너빌리티 시세 내면서 장중 최고치를 또 갈아치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사님, 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좀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할까요? 계속 일단 보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기존에 뭐 조선 방산 이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렸던 그 주도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업종들에서 이제 원전이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사실 이제 좀 흐름을 탔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고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후속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AI와 연관되어 있는 섹터부터 저희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 행사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어제 그 기조 연설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할게요. 젠슨왕 CEO가 작년에는 AI 플랫폼 제공자라고 엔비디아를 표현했다면 올해는 이제 엔비디아, 이제는 AI 인프라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가 단위 프로젝트로 이 대만의 신사옥을 건설한다고 밝혔고요. AI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이 TSMC 폭스콘과 함께 연합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제작부터 AI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센터까지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모두 AI 생태계 확장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이런 엔비디아의 AI 생태계 확장이 우리 국내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재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이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전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사옥을 크게 짓는다. 그러면 주가가 썩 좋지 못했던 몇 그래요?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본진에 가서 이제 사옥을 건설한다. 이건 뭐 그냥 드린 얘기고요. 부러워서 그렇습니다. 부러워서요. 예, 엔비디아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단순히 GPU 만들던 회사가 이제 AI 시대에 맞춰서 이제 칩 만들고 거기다가 플랫폼 만들고 이제 인프라를 이제 만든다라는 이제 야심찬 쪽으로 나가는데 내년에 컴퓨텍스에서는 제국 얘기를 하겠네요.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AI의 왕국이다라는 쪽으로까지 나아갈 정도로 생태계는 확장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왜 부럽냐고 하냐면은 엔비디아는 어제 나왔던 이제 컴퓨텍스에서 나와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쇼케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 보다 보면은 일단 AI가 중심이 돼서 가는 가운데 나오는 시스템 반도체 여러 가지 현상과 흐름들을 끌고 간다라고 봤을 때 왜 우리는 이 메모리 쪽에서 열심히 하다가 그쪽으로 확장을 하는데 좀 실패하다 보니까 시스템은 발끝도 못 내밀게 지금 만든 이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계속 또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될 만하게 되면 찬물 견지고 이번에도 또 W 쉐이프다라고 하면서 찬물을 또 견지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박스권의 모습들로만 갇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엔비디아의 그 큰 AI와 생태계 확장 쪽으로 나가는 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선 벗어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어떤 좀 큰 그림을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이 AI 생태계 관련된 쪽들은 아마 관심 있게 되면 미국 쪽을 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게다가 추가적으로는
그나마 압축되는 AI 인프라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 뭐 파미셀 정도까지가 한계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그를 대응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특징주 3가지까지 꼽아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AI 인프라 확장으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 강조가 됐습니다. 덕분에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가온전선이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일진전기,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 설비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데이터 센터 이야기가 나오면 국내 증시에서는 가장 먼저 변압기 종목들이 항상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전선주도 1분기 호실적에 힘입어서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전력 전선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도 이제 한동안은 좀 기대감은 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 좀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더 지금의 어떤 사이클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 쪽에서 공개를 했던 것 중에 그 NV링크 퓨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GPU를 넘어서 이제 AI 플랫폼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겠다라고 엔비디아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이제 다른 회사의 CPU나 AI 칩이나 이런 것들이랑 같이 좀 연결할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이 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장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현재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더 효율화라던가 확장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좀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동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좀 가져왔었는데 사우디 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 그리고 UAE 뭐 카타르도 마찬가지인데 UAE 쪽에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이제 뭐 빅테크를 넘어서 여러 국가 차원으로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단순히 민간을 좀 넘어서 정부 차원의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압기라던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들은 계속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좀 핵심 설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뭐 원전이라던가 에너지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나 같이 좀 함께 좀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렇게 최근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원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강했던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지금 쉬어가고 있고요. 이 자리를 원전주가 또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전주들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7,000원 선을 지금 뚫고 있고요. 현재 37,200원대 구간 지나가면서 7% 넘는 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우리 이주연 이사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더 가져가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 지금 이렇게 수급 붙어서 움직일 때 조금 수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열권 아닌가요?라는 그런 댓글도 눈에 띄입니다. 여전히 상승 여력 남아있을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구간에서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실게요. 네, 제가 감히 어떻게 이사님 종목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하겠습니까? 원전주 전반에 대해서. 예, 원전주 전문가신데요. 예, 근데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쭉 가시는 게 맞는데 그건 하나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세가 강하게 돼서 이격을 많이 벌린다. 그러면은 오늘 나왔던 한화솔루션 있죠? 예, 쭉 가다가 작은 이슈 가지고도 주가가 출렁이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좋은데 약간 좀 살짝 비중을 조절했다가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 다시 추가로 더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 예, 그게 보면서 추세는 맞춰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뭐 여기서 원자력 시대에 대해서 큰 변화 없다. 이제 SMR 밸류체인은 계속 또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가는 것도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연관돼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추세 잘 맞춰가기 때문에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가스 터빈과 관련된 쪽에서 강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미국에서 신고가가 나온 지버노바 쪽과 함께
협력 맺고 같이 끌고 가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복합 화력 발전 쪽에 가스터빈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투자 경고 때문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S&T 에너지 후속주로도 특징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젠슨황 CEO의 연결고리 찾기에 분주한 가운데 또 어제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를 강조하면서 엔비디아 이 랠리 후속 섹터가 로봇이 될까 아닌가 로봇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또 그런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로봇주로도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 로봇주 쉬어갈 때 미리 담아보는 전략 어떻게 보실지 좀 후속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로봇에 대해서는 뭐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 명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트렌드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어떤 그 젠슨황 CEO의 발언에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다시피 로봇은 사실 뭐 많은 기업들이 거의 주력 사업으로 좀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AI랑 뭐 디지털 에이전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로봇까지 좀 포함을 시켜서 3강 체제로 지금은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좀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시장에 관심이 잠깐 좀 식었을 때 그리고 수급이 좀 잠깐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봇주들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동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만 좀 눈들이 많이 쏠려 있었다면은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뭐 협동 로봇의 어떤 팔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종목들이라던가 뭐 AMR이라던가 사족보행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들로도 계속 관심이 좀 확산되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게 한정된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관심이 좀 퍼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일단 확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뭐 위치에 지금 뭐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호흡 자체는 좀 길게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들 안에서의 어떤 옥석 가리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가장 좀 성과를 잘 내고 있는 로보티즈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죠. 유니트리 쪽으로 이제 액추에이터도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앞으로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기업들 내에서도 지금 성과가 확인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AI 섹터와 또 연관된 섹터들 저희가 진단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오늘 장에서 또 강한 K뷰티 진단해 보겠습니다. K뷰티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지금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IPO 흥행이라는 또 다른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상장한 바이오비주 공모가가 9,100원이었는데 장중에 191%대까지 급등하면서 26,500원까지 고가를 형성했고요. 현재는 한 13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2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22일 목요일에는 또 달바 글로벌이라는 왠지 우리 이주연 이사님도 달바 미스트 써보셨죠? 여자분들은 이 달바 미스트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더라고요. 네, 이 올리브영에서 되게 핫하게 1위한 뭐 그런 제품이기도 해서 달바 미스트 많이들 아실 텐데 네. K뷰티 대어가 이제 또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뷰티 기업들이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승 랠리 이 하반기에도 쭉 이어질 수 있을까요? 하반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올해 어떤 중순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의 상승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하반기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얼만큼의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될지에 따라서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은 조금 뒤로 밀어두고 일단 다음 분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최근에 1분기 때 일단 K뷰티 관련해서는 글로벌 확장이 현재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가 확인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실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라던가 뭐 실리콘투라던가 이런 기업들 대부분이 다들 실적을 잘 내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계절적인 성수기 좀 진입을 하고 있죠. 2분기 슬슬 좀 더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시기에 뭐 선크림이라던가 또 많은 이제 뭐 색조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기초 화장품은 뭐 계속 좋을 거고요.
네, 이렇게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면서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환경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안에서도 역시나 조금 종목을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국가별로 이제 다변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상당히 좀 기대는 더 크게 받을 수 있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기존에는 미국향으로만 좀 많이 쏠려 있었다면은 지금은 유럽향 그리고 다른 국가들로도 계속해서 좀 퍼져 나가고 있는 실리콘투라던가 그리고 기존에 많이 약했었는데 이제는 좀 뭐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한국콜마라던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뷰티는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만큼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실리콘투와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같은 K뷰티 후속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미용기계 대장이라고 불리는 파마리서치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외국계 증권사 시티은행에서 오늘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지금 가격 대비 한 상승 여력이 한 30% 정도 남아있다고 봤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파마리서치가 현재도 한 5%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또 K 미용기계 대장을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 기업 좀 옥석을 가려주신다면 어떤 기업 말씀해 주실까요? 네, 써봤어야 되는데요. 네, 안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보겠지만은 그냥 분석만으로 봤을 때 파마리서치는 그 정도 간다고 보고 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임용기기가 국내에서 그래도 과거엔 수출만으로 이어졌다가 내수까지 같이 이어지는 구조, 특히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라는 쪽들이 벌써 두세 배 늘었다는 쪽들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또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중국 쪽에서 무비자로 관광객들이 또 단체 관광객들이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효과까지 기대했을 때 아마 내수까지 커버할 수 있는 임용기기 쪽들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가장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원택 같은 경우 가장 탑픽으로 보고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역시나 지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가 가장 큰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를 좀 가져가 보시되 요즘 보다 보니까 클래시스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좀 주춤합니다. 아마 이번에 블록딜 나온 이후로 그 다음에 약간 좀 밸류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좀 커지는 것 같은데 실적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저점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좀 더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택이라는 기업을 후속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도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보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약바이오주 개별주 성향이 강해지면서 각자의 재료에 따라서 혹은 기술적 차트 분석에 따라서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와 지금 리가켄 바이오 중심으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최근 좀 달렸던 기만 치료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일제히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앞으로 바이오 반등 국면에서 좀 상승 탄력이 강해질 만한 모멘텀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바이오 볼 때는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금리다 보니까 지금 최근 금리가 미국 중심으로 좀 불안하죠. 어제는 장중에 쭉 올라갔다가 좀 밀렸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자리를 잡는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관련된 쪽들은 먼저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좀 주가가 눌린다. 특히 뭐 이번에 나왔던 의약품 관세라든가 약가 인하 관련된 미국 쪽의 동향 때문에 오히려 좀 소외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화가 오게 되면 이럴 때 보석 같은 종목들을 찾아놓고 오히려 저점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하반기에도 플랫폼 업체들이 오히려 약가 인하를 통해서 신약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 다리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국내 플랫폼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몸값이 올라가고 또 라이센싱 아웃에 대한 변화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기대감은 높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 관점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돌아가는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가 그래도 분위기 기술적인 추가적인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 그냥 제 마음속의 탑픽이죠. 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어떤 매물 소화가 다 맞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어갔던 GSK의 4조 1,000억대 BBB 셔틀과 관련된 쪽에 라이센싱 아웃이 하반기에도
이런 비슷한 규모 정도로 대표가 밝혔던 내용들처럼 비슷한 규모로 2건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코오롱 티슈진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추세적으로는 여러 번 또 탑픽주로 소개해 주시기도 했던 ABL 바이오 관심 가져보자라고 코멘트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산주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들어서 급등세를 보였던 방산주가 최근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른 고밸류 부담과 함께 또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주연 이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 국방은 자기 나라가 지키자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국방비 확대 움직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력적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글로벌 흐름 자체가 계속 좀 군비 경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요는 계속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EU랑 영국 간의 브렉시트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좀 어느 정도 안보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하자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재정 지출에 대한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독일도 주가가 거의 증시가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었고 뭐 라인메탈이라던가 이런 방산주들이 그런 신고가를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종목별로 엇갈리긴 합니다만 대부분 다들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평화에 대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 회담이 있었을 당시에 방산주들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심의 위축이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애매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를 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강하게 쏠리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호흡을 더 이제 여유롭게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조금 더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미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주 LS를 이을 수 있을 만한 후속주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어요? 네, LS를 이어야 되다 보니까 그 전력 계통과 관련된 쪽에 관심 있는 쪽,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쪽을 한쪽을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관심 있는 종목이 비츠로셀인데요. 이 회사는 저희가 요즘 전력기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회사 스마트 미터,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쪽에 들어가는 1차 전지 쪽에 글로벌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전력기기 관련된 전력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맞춰가는 분위기인데 그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강하게 또 이번 작년 실적도 상당히 사상 최대 실적 나왔고요. 올해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또 1차 전지가 단순하게 어떤 스마트 그리드 쪽 외 빼고도 군사 쪽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쪽으로 다양하게 쓰이는 특히 석유 시추할 때도 에너지 탐사할 때도 들어가는 장비 쪽에 고온 전지가 쓰이다 보니까 그런 쪽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추세 흐름들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지만은 어떤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32,000원대 목표가로 가져가 보고 25,0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지금 트렌드에 맞는 기업으로 비츠롯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주연 이사님의 오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후속주 어떤 기업이에요? 저도 이제 그거 이어서 가야 되다 보니까 전력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네. 일진전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진전기는 일단 최근에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 상당히 잘 발표를 했고요. 걱정했던 거는 미국 관세 영향이 얼만큼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 영향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일 걸로 현재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2023년도에 수주한 물량, 대형 변압기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계속 좀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구간이 37,000원대인데 일단 36,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6,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36,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 일진전기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장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